이번 시간은 세액연서를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세액연서는 사업자가 재화 등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세급 영수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필요적 기재사항하고 전자세액연서를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부가세 세율은 10%, 국내 거래에 대해서는 10%죠. 그리고 직수출에 대해서, 수출에 대해서는 영해세율을 적용한다는 거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가 있고, 크게 보시면 영수증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세금계산서는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입세금계산서는 세관장이 수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거죠. 그리고 영수증이 있습니다. 영수증에는 크게 신용카드 매출전표하고 현금 영수증, 그 다음에 일반적인 영수증이 있어요. 즉 사업자가 일반 소비자에게 발급하는 게 신용카드 매출전표하고 현금 영수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간이가세사 등이 발급하는 게 일반적인 영수증이에요. 근데 신용카드 매출전표하고 현금 영수증은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일 경우요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금계산서를 보면 두 매를 발급하게 돼 있어요. 즉 공급자가 발급하면서 자기가 한 부를 보관하고 공급받는 자에게 한 매를 발급하게 돼 있다,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원칙적으로 5년간 세금계산서를 보관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보시면 여기서 필요적 기재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세금계산서에 보면 굵은 선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즉 공급하는 사이에 등록번호하고 성명 또는 명칭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공급받는 자는 등록번호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공급가액과 부가세세, 그리고 작성 연월입니다. 만약 이것을 공급 연원이라고 하면 틀려요. 언제 세액연서를 작성했냐, 작성 연월이 들어간다는 거. 그래서 필요적 기재사항은 우리 시험에서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그 세금계산서를 효력에 무효로 처리한다는 것, 즉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세금계산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왼쪽은 공급자, 오른쪽은 공급받는 자가 돼 있죠. 결국 공급자가 발급한다고 그랬어요. 여기 보시면 공급자의 등록번호 그리고 상호 또는 성명이 있죠. 이게 첫 번째 필요적 기재사항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공급받는 자는 등록번호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등록번호. 여기 상호, 성명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작성 연월일 있죠? 작성 연월이 세 번째. 그 다음에 공급가액과 부가세 세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품목이 여러 개 있죠? 결국 공급가액 구성하는 것이 여러 개 있으면 여러 개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금액에 대해서 현금으로 수취했느냐, 아니면 수표를 받았냐, 어음으로 받았냐, 아니면 외상으로 했냐, 이것을 표시하게 됐어요. 만약 현금으로 다 수취했다 그러면 여기다 현금을 적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금액을 영수했으면 영수함에다 체크하시고, 만약 외상을 했다면 청구함이 되는 거죠. 이게 세금계산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4개는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리고 전자세금계산서는 전자적인 형태로 발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즉 공급하는 자가 발급했으면 공급받는 자에게 메일 형태로 가고 동시에 국세청에 통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발급 의무자가 있죠. 법인 사업자는 무조건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해야 돼요. 근데 개인 사업자는 일정 규모 이상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2023년 기준으로는 8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만약 2023년이 8천만 원 이상 됐어요. 그러면 언제? 2024년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까지 6월 30일까지 전자세금에서 의무 발급 기간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부가세 신고 전년도 기준으로 언제 신고합니까? 2기인 경우 1월 25일 날 신고하죠. 따라서 요때 전년도 금액이 확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급 의무 기간이 1기를 지나갔고 2기서부터 전자세금에서 의무 발급 기간이 되는 겁니다. 발급 기한은 다음 달 10일까지가 가능한 거예요. 즉 공급을 2월 달에 했어요. 그러면 언제까지? 3월 10일까지 전자세금에서를 발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송은 무조건 발급하고 나서
다음 달까지 전송을 해야 됩니다. 근데 실무에서 보시면 바로 발급하면 전송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송은 발급일에 다음 달까지는 무조건 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전자생계서를 발급했을 경우 공급자나 공급받는 자 생계서 합계표를 제출할 의무가 있어요. 근데 전자생계서를 발급했을 경우 이미 국세청에 통보됐죠. 그러니까 생계서 합계표 제출 의무가 면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서 5년간 생계서 보존 의무가 있다고 그랬죠. 이것도 어차피 다 국세청에 가 있죠. 그러니까 생계서 보존 의무가 면제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정 규모 미만의 개인 사업자인 경우 전자생계서 발급세 공제가 있다는 거 참고적으로 아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건당 얼마? 200원. 그리고 연간 한도 100만 원이라는 거, 요 정도까지는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리고 공급자가 우리 언제나 생계서 발급하게 돼 있죠. 근데 매입자 발행, 즉 공급받는 자가 생계서를 발행할 수도 있어요. 즉 거래건당 공급대가가 5만 원 이상인, 즉 공급대가를 했으니까 공가액하고 부가세액을 합친 것이죠. 여기 보시면 지금 의류를 사업자가, 천안에 있는 사업자가 동대문 상가 가서 샀어요. 이때 공급을 했죠. 근데 이 의류 사업자가 생계서를 발급해 주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천안에 있던 사업자가 천안세무서에 신고를 해요. 그러면 천안세무서가 직접 가지 않고 동대문 세무서가 있겠죠. 여기에 통보해 주십니다. 그러면 동대문 세무서에서 실지 확인을 통해서 거래가 있었다 하면 매입자도 세액계서를 발행할 수가 있어요. 이게 매입자 발행 세액계서고, 공급대가가 5만 원 이상인 거래에 대해서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 즉 과세기간의 종료일이면 1기일 경우 언제입니까? 종료일이 6월 30일이죠. 이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영수증이 있다고 그랬죠. 영수증. 즉 영수증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아까 얘기했죠. 신용카드 영수증이나 현금 영수증에 대해서는 매입세 공제가 허용되는 겁니다. 그러면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 영수증, 영수증 이렇게 써요. 여기 보세요. 하단에 보시면 물품가액이 공가액이 되는 거예요. 부가세 1,000원 이렇게 돼 있고, 현금 영수증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가액 10,000원에 부가세 1,000원 돼 있죠. 그리고 영수증은 부가세가 없습니다. 이것을 차이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 영수증을 수취하더라도 매입세 공제가 허용된다는 거, 이것을 반드시 숙지하고 계셔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